네, 안녕하세요. 웨스탁TV 시황쌤의 굿모닝 브리핑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지난주 내내 좋지는 않았지만, 금요일은 그래도 조금 시장이 좀 진정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고용 보고서, 역시 미국의 노동부 정말 제가 여기 이렇게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시장에 혼선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혼란을 키운 고용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주말에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긴 했지만, 정말 이거, 저 아침부터 14개는 싫은데, 정말 여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내용 보시고요. 나스닥, 이 시간에는 나스닥 미국 국채, 그 다음에 유가, 그래서 주요 이슈를 컴포트하고 이지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에 몫이며 알려드립니다. 알고 계시죠? 이거 국내 시장도 이렇습니다만, 그랬습니다만, 안 좋았지만, 미국 시장도 장 초반에는, 고용보고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실업률이라든지 이게 좀 완화가 되면서 그래도 좀 안정을 주는 듯 했는데 그 이후로 낙폭이 다우, 나스닥, S&P 전부 이렇게 이제 파랗게 음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는 2.55% 조정을 받았고요. S&P 기준으로는 1.73%. 이러면서 이제 국내 시장도 오늘 좀 아무래도 조금은 장 시작은 좋지 않겠지만 지난주 워낙 한국 시장도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정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는 일단은 경기 지표가 이게 통계가 엉망진창이란 거죠. 제가 이제 이거는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 미국의 노동부 다시 한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은 실업률은 일단은 이게 쌈의 법칙, 쌈의 룰에 의해서 경기 침체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게 그 법안을 그러니까 그 법칙을 만든 분도 클라우디아죠. 클라우디아 쌈도 지금 미국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죠. 실업률은 오히려 4.3에서 4.2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쌈의 룰에 적용되긴 하지만 법칙을 만든 분조차도 지금은 미국의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4점이면은 솔직히 4%대 초반대인데, 경기 침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 말씀드렸고, 미국의 GDP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하고는 이런 지표로만 봤을 때는 경기 침체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워낙 이게 실업률이 낮았기 때문에 최근에 여기에 좀 이게 더 올라갔으면 좀 문제가 되겠죠. 4.4라든지 4.5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진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졌겠지만 지금은 경기 침체는 좀 아니다라고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처럼 그러니까 마치 한 달 전처럼 그렇게 움직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역시 노동부 이제 다 이게 고용지표가 이렇게 노동부에서 발표된 거죠. 이게 혼란을 키웠습니다. 물론 이제 요 수치가 이렇게 꺾이는 것도 좋지가 않았지만 문제는 이거죠. 그죠? 8월 수치는 원래는 16.4K면 얼마입니까? 16만 4천이죠. 원래는 16만 4천 예측했는데 실제는 14만 2천이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딱 그 속보로 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만 요것만 봤을 때는 크게 벗어나지 않죠. 일단은 실업률이 좀 더 완화가 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없었다. 인데 문제는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7월이 사실은 이제 엄청나게 7월에 그 비농업 고용 지수가 이제 예상보다 많이 줄었죠, 그죠? 원래는 17만 6천 건을 생각했는데 11만 4천.
벌써 뭐 지금 5만 건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것도 시장에 충격을 주었는데, 그마저도 수정을 되니까 8만 9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때도 시장이 충격을 줬는데, 오히려 수정이 꽤 더 줄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6월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때는 좀 늘었었죠, 원래. 근데 이것도 수정하고 나니까 17만 9K로. 이렇게 정말 이게 노동부죠. 이거 미국의 노동부. 예. 아니 일을 제대로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작지 않고 엄청 크죠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된 통계가 쉽지는 않겠지만 바로바로 정말 이게 너무 시장에 혼선을 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찌감치 이렇게 수정치로 이렇게 발표가 됐으면 시장의 충격도 또 덜했을 거고, 어? 그러면은 이제 7월에 금리 인하를 자연스럽게 했었죠, 그죠? 예, 이게 수치가 자꾸 높게 나오니까 그래서 연준도 금리 인하를 계속 늦춘 거거든요. 야, 이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것은 현재 미국의 대선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반대해요. 금리 인하를 하면 아무래도 현 집권당이 좀 더 좋겠죠. 국민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 아무래도 정치인들은 이제 이런 거에 세상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응? 무능한 건지 의도적인 건지 정말 이쪽은 정말 네 이거 매번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논란이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연준 의원들도 뭐 금리 인하 발언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인데 결국에는 이제 25bp냐 50bp냐죠. 근데 50bp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혼선입니다. 그죠? 아니 일찌감치 이게 제대로 된 통계가 나왔으면 7월에 한번 금리 인하하고 요번에도 25bp씩 그냥 스텝 바이 스텝 이게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단계 그렇게 움직이면 딱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통계가 이제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니까 그래서 금리 인하도 늦어졌고 그래서 이제 시장에 이런 충격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불확실성, 시장 불확실성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고요. 이제 여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데 수요일입니다. 근데 예상치가 이제 원래 지난달에 2.9 나왔는데 요번에 2.6이 예상되고 있어요. 역시 이제 유가가 안정화됐고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CPI에서 중요한 것은 렌탈이죠. 주거비가 좀 잡히지 않았을까 보고요. 아직 코어 CPI는 예정치가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것도 나온 대로 내일이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건데 또 너무 시장이 지금 조금은 이제 좀 불안하니까 너무 갑자기 바뀌는 것보다도 완만하게 바뀌는 게 좋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7월에 한 번 했으면은 저 요번에 한 번 하고 이렇게 갔어야죠. 원래는 그렇게 가는 게 맞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요번에 그러니까 뭐 연준이 한 번에 50bp 내릴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11월에는 뭐 50bp 내린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번에 50bp로 갈지 25bp로 갈지 이제 요거는 좀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갑자기 뚝뚝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뭐 실업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럼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잖아요. 정말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지 정말 그렇죠? 이게 시장에 이게 혼란을 안 켜도 될 걸 키워버려 가지고 정말 좀 씁쓸합니다. 네. 그렇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주가에 이렇게 또 시장에 불확실성을 준다는 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 그래서 국채금리도 이제는 뭐 50bp냐 25bp냐
라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3.7%대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전저점까지 내려왔고요. 뭐 이제는 뭐 금리 인하를 거스를 수가 없고, 경기 침체가 냐 아니냐 뭐 이런 게 또 중요해져 버리니까,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가 뭐 이제 뭐 하지 말라고 안 돼 뭐 그럴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스닥, 뭐 120선 깼죠. 뭐 엔비디아 깨고 뭐 지금 다 깨고 지금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200일선에서는 지지해줄지 이제 요 여부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나스닥 선물 지수는 뭐 어쨌든 간에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낙폭이 컸었고, 그리고 살짝 좀 반등해주는 좀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그렇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역시나 이제 120선 깼죠. 그래서 이제 뭐 반등해 주는 것 살짝 해줄까 하지만 결국 힘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내 확인했었고, 금요일은 뭐 전체 시장이 좋지 못했지만, 뭐 엔비디아도 뭐 당연히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이제 브로드컴, 그렇죠? 브로드컴이 요게 이제 역시 이제 실적 전망,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가이던스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인공지능은 일단 분위기가 무조건 실적이 막 엄청나게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그만큼 주가가 올랐으니까. 미국은 사실은 주가가 올라서 문제인 거죠.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불확실성을 주니까 이게 조정을 받는 거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맨날 오를 수가 있나요? 그런 거를 맹신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역시 이제 4분기 실적 전망이, 그쵸? 매출은 사실 뭐 지금 나쁜 건 아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나쁜 건 아니지만, 향후 전망이, 그쵸? 우리 주식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그쵸? 120선 밑으로 뚝 떨어졌죠. 그죠? 브로드컴. 그래서 10%. 사실 이게 컸습니다. 그렇죠? 브로드컴의 이제 이런 이제 가이던스 전망이 좀 이제 시장에 실망을 준 데다가 저렇게 고용지표가 불안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요번에 발표된 게 8월시잖아요. 그죠? 8월시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게 좀 문제입니다. 정말 노동부 저거는 정말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집계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매번 시장에 좀 혼선을 주고 있다. 다시 한번 또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 목요일 좋았거든요. 그죠? 뭐 로보택시라든지 뭐 중국의 FSD 자율주행 뭐 이런 뭐 호재가 좀 그래서 모멘텀이 지난주에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그나마 좀 모멘텀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금요일날 하루아침에 이틀 상승한 걸 다 반납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이 혼선은 좋지 못하다. 정말 노동부는 반성해야 된다. 이거 누구를 위한 건지 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면은 당연히 그들이 잘 못하는 거죠. 그죠? 능력 부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정부가 행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유가는 이제 뭐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거긴 합니다만 이 유가가 왜 내리냐, 그죠?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 특히 뭐 중국 이쪽은 조금 심각하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주가는 우리나라도 그 못지않게 내렸다는 게 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눈에 또 계속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 산유국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뭐 동남아에서 계속 유전을 개발하고 있죠. 뭐 우리나라도 뭐 울산 포항 옆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대왕거래. 뭐 전 세계 산유국 유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유가가 미래 전망이 좋다. 그러니까 계속 뭐 당분간은 좀 쓰이겠지만 이거 뭐 상승에 베팅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결국 뭐 이란이 뭐 중동 전쟁이 뭐
엄청나게 강하게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도 사실은 이제 미국의 대선에 요 흐름을 좀 보고 있겠죠. 그죠? 시간의 그 단일가 름이 전까지는 시작되었습니다. 조금은 좀 자제를 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어쨌든 간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6, 요게 드디어 이제 출시를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오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애플 관련주들이 물론 전망이 그동안 많이 올랐었다가 이제 지금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바로 오르기보다는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 생물보안법. 그래서 그나마 지난주 금요일 날 요거는 좋았어요. 우리나라도. 바이오 쪽은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네. 일단은 이게 이제 이번 주 이슈인데 이게 또 뉴스에 팔아라 되지는 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해리스 트럼프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결국 중요한 거는 경합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내일 미국 대선 토론이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그것도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금투세 관련해서 사실 저는 네, 조용히 좀 지나가려고 원래 했어요. 그쵸? 우리는 시장이 대응이 우선이다. 이제 항상 이런 주의다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또 그냥 너무 좀 모른 척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가장 금투세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이죠. 너무 정말 핵사이다. 너무 시원하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 거를 그렇게 제 거 보는 게 아니라 그분 거 보라고 좀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좀 방법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1,400만 명입니다. 결코 작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죠. 그래서 모르면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진성준 의원인가요? 제가 그분을 1년 동안 내가 갇혀서 데려다 앉혀놓고 가르치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K 증시 투명하게 일단은 우리 한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세금은 그 뒤에 걷어도 늦지가 않죠. 그렇죠? 이게 우선이다. 이게 우선순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어쨌든 또 오늘 아침에 또 그런 뉴스가 떴네요. 그래서 정말 할 게 많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앞으로는 이런 내용들도 종종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웨스타카 함께하는 다양한 방법 알고 계시죠? 네.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상담 문의 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타기고요. 다들 성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